추미애는 대립군? 대립군. 대립이 뭐 싸우는 건 아니고 대신 뭘 한다는 소린가요? 이 대립군 표현이 최근에 민주당 익명의 인사로부터 언론에 전해지면서 이렇게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미애 당선인 최근에 국회의장 도전했는데 지금 막 추대론까지 나오잖아요. 이 대립군에 대해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예.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이제 당대표가 또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이시기 때문에 당과 의회 사이에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되지 않겠나.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가 돼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 표현 적절치 않다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자기가 뭐 역할을 뭐 도움되겠다 이런 말을 붙이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이게 언론에 한 친명계 의원을 아니신 분이 싹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런 말을 했다네요. 추미애는 일종의 대립군이다. 이게 조선시대 때보다 나왔던 이런 표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대신 싸워줄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고위 관료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주군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인물을 대신해서 뭔가 싸워주고 약간 뭐랄까요, 좀 갈등 전선에 전면에 나서고 뭐 이런 인물을 말하는 게 대립군이라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대신 싸워줄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추미애 당선인은 적절치 않다고 반응했는데, 최수영 전 의원님, 대립군으로 최근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까? 저는 이제 이게 조선시대에 이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이제 상민들이 나가는데 양반들이 나가기 싫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서 대신 내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뭐 사설 모병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나와서 아마 100만 정도 그 흥행했던 영화도 아마 나왔던 것이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까?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국회의장이라는 거는 삼권 분립에 따라서 사실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국가 의전설 2위 자리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를 거의 뭐 추대하듯이 가는데, 이게 중요하게 추대의 힘이 명심이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의 마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국민의 마음, 즉 명심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 되는 국회의장 자리에 명심 운운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역할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밀사로서 와서 그 두 유력 후보였던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에게 일종의 조율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대립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다면 후반기 의장은 조금 안정적인 사람으로 가고 전반기 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투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른바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켜서 어쨌든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전선을 한번 만든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무언가 좀 이재명 대표는 중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전선에 싸움하는 사람은 추미애 의장이 하고, 이런 식의 대립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저는 탁월한 분석이라고 보는데, 이제 추미애 당선인은 뜨끔했는지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지켜봐야죠. 정말로 만일 국회의장 추대된다면 전반기 22대 국회의장이 대립군 역할을 하지 않고 정말 최후의 조정자, 최후의 어떤 그 조율사 역할을 할 건지, 저는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봐요. 박찬 교수님, 일단 추미애 당선인은 대립군이라는 표현에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하는 말을 보면 당심이 명심이고 그것이 명심이 곧 민심이고, 그러면 당심, 민심, 명심은 다 같은 것이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찬 교수님이 보시기에 추미애 당선인은 대립군으로 보이십니까? 아닌 걸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친명계 의원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굉장히 단어 선택이 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떨어진 단어를 쓰면은 굉장히 그 단어가 귀에 착착 감기고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어 잘못 쓰면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대립군이라는 게 아무리 봐도 약간 그렇게 그렇죠.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지 않거든요. 돈 받고 대신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용병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의원은 본인이 추윤 갈등으로 물러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 돌아올 거다. 돌아와서 검찰개혁 완성할 거다. 정치적으로 명예 복구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과거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아윌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로. 지금 아윌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원래 그 추미애 당선인은 별명이 추장군이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로 삼은 거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로 밀고 나가는 그 추진력 이걸로 정치권에서 추장군으로 이름이 불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뭔 거예요? 그 지금 대리꾼이라고 이렇게 해놓아버리면은 마치 친명의 뭐 용병 역할 이런 느낌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이제 소위 말해서 소위 뭐랄까요 당 국회의장이 마치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줘버리게 되면 그럼 추미애 의원이 지금 앞으로 국회의장 활동하면서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대로의 심판, 그러니까 지난 추윤 갈등을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고 그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에 윤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의 그것을 갖다가 완성하려고 하는 본인의 소신이나 의미를 갖다가 예. 마치 이재명 대표의 소위 대권 노름에 대권 그 가도에 마치 길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대립군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예. 추미애 의원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신이라든지 향후 국회의장으로서의 활동을 갖다가 마치 이재명 대표 그 대권과도 길 깔아주는 역할로 의미를 격화시켜 버렸다. 예. 그런 점에서 대립군이라고 하는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예요. 자, 일단 당심, 명심, 민심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소신 있는 역할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도에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립군의 표현이 등장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오늘 많이 이 표현들 쓰시던데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추미애 추대론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5선, 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이건 또 뭔가 전 사실 좀 이렇게 자괴감 같은 게 들었고요. 보도된 것처럼 이 두 분이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혹은 본인 뭐 이런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예. 중단한 거라면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죠. 그렇게 당심이, 명심이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선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선홍 장관, 박지원 당선인은 뭐 우원식 의원이 선전하라고 또 뭐 약간 응원 같은 걸도 했는데 일단 추미애 추대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심 얘기를 하는 추미애 추대론이에요. 당에서도 걱정하는 분위기가 좀 들립니까 지금? 저 두 분 말고도? 뭐 저는 근데 크게 이제 약간 순리대로 가고 있다. 음. 사실은 국회의장 선거라는 거를 뭐 한 적이 이렇게 막 가열돼서 한 적이 있었나? 한 명 정도가 나와서 의견 모이고 약간 이게 보통이긴 해요. 그리고 교통정리도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의장하고 싶다고 당연히 의사를 표시를 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막 가열돼가지고 경선까지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최다선, 그다음에 연장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동안의 갈래 이 기준으로 보면은 추미애 당선인이 최다선, 6선, 예. 그리고 연장자거든요. 조정식 의원도 육선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조정식 의원보다 더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더 많다. 예, 그러니까 최다선 연장자가 하는 그런 갈래대로 하면은 순리대로 추미애 대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6선, 여성 최초 지역구 6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고 상징성도 있다. 예,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막 선거가 가열돼가지고 4명이나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국회의장은 약간 통합의 또 자리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합의 추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성호 의원은 도전하는데 왜 중도에 사퇴했습니까? 뭐 정성호 의원은 일단은 뭐 충분히 이제 막 계속 이제 뭐 이야기 말씀을 하셨지만 예. 결국에는 뭐 갈래, 뭐 5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럼 좀 처음부터 나오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따졌으면은. 근데 이제 뭐 맨 처음에 의사타진은 서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뭐 크게 이제 이런 큰 순리대로 가는 게 여기서 굉장히 가열하고 그러면 오히려 좀 당이 좀 분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는 후보가 4명이었어요. 근데 정성호 의원은 스스로 사퇴했고요. 조정식 의원은 사실상 추미애 당선인과 단일화라는 셈이 됐어요. 남은 거는 우원식 의원 1명인데 어제군요. 어제 오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야말로 진짜 친명이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거리로 따져보면 제가 굉장히 가깝죠.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는데
국회의장으로서 추미애 후보가 그동안 강하게 입장을 낸 것이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국회라고 하는 건 충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협상도 필요하고 정치력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원식 후보가 또 압박을 받고 있나 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인데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여기 보면 민주당의 온라인 뭐 당원 커뮤니티 이런 데인데 우원식 무슨 X 배짱으로 상상되시죠? 무슨 배짱인지. 경선 당원들 안중에 없나? 사퇴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있고요. 추미애 지지하라고 우원식 사무실 전화했다. 이승환 전 행정관. 이거 무슨 모습입니까 이거는? 저 뒤에 대한민국 국회라고 써 있는 게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여기 뭐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노동당도 아니고 각자의 출마의 자유와 의사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인신공격하면서 하고 그리고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와는 주석님과는 내가 더 친하다. 저러고 방송 나가서 떠드는 게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추미애 당선인을 대립군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선되고 나면은 국회의장 되고 나면은 대립자가 될 것 같습니다. 대립자. 네. 그 대립은 이렇게 맞서는 자요? 네. 근데 그 대립이 누구를 향할지는 저는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추미애 의원의 역대 그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어땠습니까? 맨 앞장서서 막다가 본인 돌아서면서 판세를 확 바꿨죠. 그리고 당대표 할 때 김경수 특검 우리는 보수정당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서 받아줘가지고 결국은 그 민주당의 민낯을 드러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하면서 나한테 사퇴를 권유하는 거에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완전 척을 지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은 국가의 어른으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 그만하실 분 그리고 정당의 평가가 아니라 역사의 평가를 받을 분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정치 그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과연 그 대립군이 아니라 대립자가 될 때 누구를 대립하게 될지를 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왜 빠졌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 연임하면은 26년 3월 달에 대선을 위해서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26년 3월이 지나고 6월 달에 뭐가 있냐면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럼 그 3개월 동안에 당대표가 그 지방선거 공천을 할 수 있어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어요. 가장 믿을 사람 남겨놔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 그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고 그 승리의 성과를 이재명한테 돌리고 그리고 내 대권가들로 만들어줄 가장 믿을 사람 정성호 의원 남겨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갈래 또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자, 뭐 대립군 얘기가 나와서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 있는데요. 어제 독도 갔다 오신 분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뒤에 뭐 얘기가 이걸 뭐라 할까요? 뭐 후일담일까요? 뒷말일까요?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제목부터 좀 보죠. 도발성 질문과 조롱성 표현이 있었다. 이게 조국 대표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어제 이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서 시작이 돼요. 보겠습니다. 고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왜 다케시마에 갑니까? 일단 누구시죠? 일단 질문하신 분은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기자가 갑자기 와서 뭐 독도인데 다케시마 왜 왔냐고 다케시마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게 또 일본에 보도가 됐다 그러는데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요. 뭐 제목이 이렇다는데요. 일 언론이 조국 양파남 뭐 제목이 보면요 양파남이 뭐 다케시마를 갔는데 거기에 뭐 일본 기자를 얘기했는데 답을 안 했다. 막 이런 제목의 표현 뭐 이렇게까지 나왔대요 지금 상황이. 이런 제목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도가 됐대. 양파남이 등장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님. 다케시마라고 질문한 기자. 이에 답한 조국. 답을 안 한. 대꾸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일본 기자가 함정 질문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말로 독도라고 해도 될 텐데 이게 본인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하니까 다케시마라고 이제 죽도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조 대표가 말리지 않고 누구냐? 내 대답을 않겠다 얘기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좀 단발성하지 말고 아니 왜 다케시마 죽도 왜 우리 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합니까?
전 독도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서 반문을 했으면 어떨까? 그러죠. 좋았죠. 그러면 일본 기자가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오히려 더 독도 가는 그런 의미가 살았을 거고. 그런데 정말 라인 사태도 있고 한데 전 조 대표 저는 퍼포먼스적 행동들이 과연 또 국익에 도움이 될까? 정말 진짜 해결하려는 모습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은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찬욱 교수님, 일본 언론도 저걸 보도하면서 뭐 한국의 양파남이 다케시마 질문을 받고 뭐 침묵했다, 답을 했다, 뭐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나 봐요. 양파남이요? 일본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자극적으로 또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양파면 이게 뭐 까도 계속 뭐 그렇죠. 나온다 그 뜻입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수준 낮은 정치인이 정치적 선동을 위해서 다케시마인 독도를 간 거다. 이렇게 의미를 갖다가 깎고 악선동을 벌리는 그리고 거죠. 한국에서 옛날에 과거에 뭐 22등 논란이 그렇죠. 됐던 인물이다. 논란이 이거를 있는 강조하는 인물이다.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물이 자기 살려고 지금 독도팔이 하는 거다. 이건데 좀 그런 점에서 조국 대표가 이제 아예 그 질문 자체를 무시한 건 잘한 거라고 봐요. 우리가 영토 문제는 전략적 무시를 해야 됩니다. 일본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전략적 무시입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일본 기자가 독도를 따라가서 저런 질문, 다케시마 질문을 하니까 그냥 뭐 저렇게 모습이 있었다 해서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와이드를 지금 시청하고